JTBC의 감동 힐링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사마의 전개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2화까지의 내용과 3화의 예고편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인물 간의 갈등과 변화, 그리고 숨겨진 비밀까지 함께 추측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3화 예측에 앞서 JTBC 감성 힐링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1화와 2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나 복습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해숙이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낙준을 먼저 보내고 외로이 살아온 해숙. 그녀는 결국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눈을 떠보니 천국이라는 기묘하고도 따뜻한 공간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숙은 죽은 지 5년 된 남편 낙준과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죠.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은 살아생전 못다한 이야기와 묵은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했지만 상처도 많았던 부부. 그들은 과연 천국에서 진짜 함께를 배워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단지 평화롭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해숙은 낙준과 다시 살기 위해 함께 사는 집으로 들어가지만 낙준은 그곳이 자유롭지 못한 감옥 같다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천국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죠. 또한 해숙은 천국의 또 다른 주민들과 마주하며 각자의 사연과 죽음, 그리고 남은 미련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천국에서 진짜 안식을 찾기 위해선 낙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3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화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소미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그녀는 낙준 앞에 갑작스레 나타나 자신을 그의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죠. 하지만 이 여성이 진짜 누구인지, 왜 낙준에게 접근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설정, 낙준을 향한 맹목적인 애정, 혹시 그녀가 낙준의 과거와 얽힌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미의 등장으로 인해 해숙은 낙준에 대한 의심과 분노를 키우고 결국 해숙과 낙준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미가 낙준을 알고 있다는 점, 반면 낙준은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미는 낙준과 과거에 얽힌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는 유력한 4가지 가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영애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영애는 해숙을 잃은 슬픔의 나날을 보내다 엉터리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해숙을 만나겠다고 뛰쳐나갔다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영애는 생사를 오고 가고 있어 천국에 와서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화 때 이승에서 생사를 오가는 사람이 천국에 오고 가는 장면이 그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애라면 해숙과 낙준이 그녀의 젊은 시절을 모를 수 없는데, 이승에서 자신의 외모에 조금은 불만이었던 영애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사람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은 영애가 생사를 오고 가며 기억이 없어 자신의 얼굴도 모르는 중이고 자신을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낙준의 생전 사고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낙준은 생전에 큰 사고를 당해 다리를 못 쓰게 되었는데요. 병실에서의 낙준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때 옆에 다른 침대도 있었는데요. 낙준의 이름을 부르던 해숙으로 인해 낙준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소미가 그 옆 침대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미는 낙준의 사고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목숨을 건진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정도의 인연이라면 이 드라마의 주제인 구원과 용서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낙준과 해숙이 과거 유산하거나 잃어버린 아이일 가능성입니다.
낙준이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둘 사이에 아이는 없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은 설정입니다. 그러나 어린 영애를 돌보던 해숙이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아이를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눈빛입니다. 소미는 그런 둘의 잃어버린 아이이고 소미와 낙준이 저승 지하철에서 만났다는 것을 보면 낙준이 사고를 당했을 때 생사를 오고 갔고 그로 인해 과거 지하철에서 소미를 만난 적이 있고 그때 소미를 구하거나 소미가 낙준을 구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미가 낙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병실에서 해숙이 낙준을 많이 불렀고 그때 해숙이 목소리를 지하철에서 함께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낙준의 어머니 즉 해숙이 시어머니입니다. 눈여겨볼 건 해숙이 소미에게 느끼는 이상한 거부감입니다. 해숙은 보자마자 그녀를 경계하는데 이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본능적인 거부감입니다. 소미가 낙준밖에 모르는 점을 보면 아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드라마 홈페이지에 해숙을 소개하는 글에 짧고 굵었던 시집살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단서로 생각해보면 해숙이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치매에 걸려 아들 낙준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은 잊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낙준과의 관계가 겨우 회복되던 찰나 이 모든 상황은 해숙이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늘 차분하고 따뜻했던 해숙이 이번엔 폭발하죠. 소미를 받아들이자는 낙준의 제안에 격분한 해숙은 천국에서조차 집을 나가게 됩니다. 죽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는 대사가 주는 아이러니와 안타까움이 시청자의 마음을 울릴 것 같아요. 3화에서는 해숙이 시선으로 본 천국이라는 세계가 다시 그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혹시 해숙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인물이 새로운 전환점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3화의 전개를 예측해보았습니다. 과연 소미의 정체는 무엇이고 해숙과 낙준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3화는 큰 감정의 소용돌이와 함께 드라마의 핵심이 될 가족과 구원의 메시지가 더욱 깊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